대한항공 여객기가 사할린 주변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했다. 이로 인해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81명을 비롯한 탑승객 269명이 모두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비무장 민항기를 공격한 소련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여객기가 정규 항로를 이탈해 자국 영공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항로를 바꾸라는 경고를 무시해 격추시켰다고 반박했다. 사고 발생 10년 후인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대한항공 승무원의 과실로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고 소련군이 민항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은 1983년 9월 1일에 미 합중국 뉴욕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소속의 007편 여객기가 비행 중 소비에트 연방의 영공에서 소비에트 연방 공군 소속의 수-25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 서쪽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레리 맥도널드 미국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을 포함한 16개국 269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1983년 9월 2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에서는 특별 애도 기간을 갖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조기를 개양했으며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 격추에 대한 항의를 했고 각국은 소비에트 연방 국적의 항공기에 대한 운항 중지, 모스크바 취항 거부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 1983년 9월 5일 유가족 53명을 태운 페리는 사고 현장에 갔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소련 측에서는 007편의 영공 침범에 대해 수-25와 미그 23 등의 공군기를 출격시켰다. 007편은 이륙 당시 이미 3대의 관성항법 장치 중 1대의 이상이 있는 상태였다. 당시 켈 007편을 격추한 수호이 15의 조종사는 관제소로부터 칼기를 국제 관례에 따라 유도 착륙시키라는 명령을 받고서 여객기에 300m까지 근접, 칼 007편과 같은 고도로 날아가면서 전투기 날개 쪽에 달린 경고등을 깜박거리며 수차례 유도 착륙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칼 007편은 비행을 계속했으며 통상탄을 4차례 발사했는데도 여객기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도를 높이자 관제소로부터 경고 사격 후 격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격 직후 당시 일어난 상황은 이러하였다. 공격이 있었을 당시 비행기는 35,000피트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다. 충격을 받은 즉시 기수가 오르고 비행기는 38,250피트로 상승했다. 천 기장은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비행기를 수동 조종하여 35,000피트의 원래 고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평 비행을 하다가 1분 30초 만에 점진적인 하강을 시작했다. 당시 기장은 앵커리지부터 승무한 1000병인이었고 승무원들 중 6명은 업무상 이동을 위해 편승 중인 데드헤드 승무원들이었다. 일본인 승객이 다소 많은 것은 당시 일본 항공에 비해 운임이 저렴했기에 이 항로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고 후 소련은 그것이 민간 여객기인지 몰랐으며 미국이 소련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로 오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으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을 향해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였다. 1983년 소련 영공에서 격추되어 26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GPS를 민간 부분에 개방할 것을 공표하였다. ICAO는 민간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무기를 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듬해인 1984년에 국제민간항공협정이 개정되어 영공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